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합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네. 빙하기가 온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네. 안 녹아요 그러면? 네. 근데 빙하기가 왔는데 뉴스 빙하기도 같이 왔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예, 오늘 많이 바쁘셨죠? 아, 뉴스 체크하기가 뭐 네. 오늘이 제일 어려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손발은 안 바쁜데 마음과 눈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손가락이 좀 바빴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화상 김수민 평론가,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네, 지금 여론조사 기관의 관측이 많이 어긋나고 있는 가운데 그렇죠. 예, 지금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지 네.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샤이 트럼프 현상이 지금 있는 것인가 아직도.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4년 전하고는 달리 잘 나가는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그렇게 부끄부끄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지만 이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19의 창궐이라든지 예, 그리고 인종차별 철폐 시위 이런 것 때문에 예, 대놓고 정치 성향을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던 게 아닌가. 네, 예, 그렇게 보여지는 게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냥 거짓 응답을 하는 사람 혹은 전화는 받아놓고 무응답 처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었을까? 아예 그냥 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것은 여론조사 기관들도 좀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지지자들의 성향을 보면은 이제 기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신물이 나 있고 네. 또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제도권을 믿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라면 여론조사 기관 전화도 나 안 받아 이런 거는 할 필요 없어. 네. 이렇게 또 여기고 있었지 않았을까? 네. 이런 가설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야, 미국 국민들이 왜 이렇게 샤이해지는 걸까 정말 궁금하네요.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에도 적대감을 가질 수 있다. 네. 예, 저도 그런 평가에 약간 이제 동조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것들에 써 있다고 전해지는 내용 이런 걸 보면은 예. 트럼프 지지자들이 뭐 특이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생활상이나 이제 갖고 있는 정치 인식이나 이런 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득권에 대한 어떤 분노 그리고 불신 이런 것들로 좀 가득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 여러 가지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도 효과를 좀 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금 믿지 않는 풍조가 있잖아요. 이 보수 정치 지지자들 중에는. 네. 물론 이건 저는 진보 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메이저 정치로부터 이제 이 유리되어 있는 이런 양측의 지지층, 극단적 지지층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마찬가지 현상이 미국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여론조사가 좀 여러 가지 보정을 하거나 이런 걸 하더라도 결국은 애초에 응답하지 않는 이런 어떤 계층에서 일종의 편향이 존재하는 한 이것은 뭐 여론조사 기관이 완벽하게 커버할 수는 없는 영역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천 건의 논문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연구 대상 아닙니까? 네. 제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가지고 논문을 쓸 수가 없네요. 저는. 네. 근데 심리학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저는 심리학을 3년 정도 배우고 1년을 더 배웠으면 제가 네, 그럼 네. 졸업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예. 자, 이제 각 후보의 장단점이나 선거 전략이 어떠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후보 코로나19 대응 실패가 이번 대선 패배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네. 뭐 확진까지 됐던 대통령인데 네. 저래서 대통령 되겠냐? 그래서 한동안 거의 무너져 있었거든요. 네. 예. 제가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후회가 좀 드는 게 네. 미리 좀 얘기해 둘 걸. 코로나19 상태가 코로나가 이제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미리 예견 좀 해둘 걸. 네, 이런 생각이 아주 뒤늦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보신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심리들이 유권자 사이에 있어요. 예. 네가 하던 건 마저 수습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가 하던 건 맞았어. 네, 이 대비되는 사례가 바로 부자지간인데 네.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과 아들 부시 전 대통령입니다.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그때 냉전 해체도 이루어졌고 네. 걸프전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수고했어 들어가 이렇게 너 할 일 다 돼버린 했어. 겁니다. 네. 예. 근데 아들 부시는 이라크 전쟁 진창에 빠졌어요. 예. 그래서 와 저거 지지 않겠냐. 그때 막 미국의 화씨 9.11 영화도 나오고 예. 대거 그 전 세계에서 낙선 운동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그렇죠. 국민들의 선택은 네가 수습해라였거든요.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다 수습해. 네, 아직 너의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것이 또 입증된 게 아닌가 싶은 게 이번에 러스트벨트에서 선전을 했거든요. 네. 4년 전에 비해서는 선전 못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네. 2년 전 중간 선거에서 한번 매를 먼저 맞은 게 예. 유권자들이 그때 한번 혼내주지 않았냐. 예. 재선을 시켜주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는 정치는 과학이다. 패턴이 있다. 네. 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현대 역사를 돌아보면 대공황 이후에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한번 하면 2번 혹은 3번 정도는 연속으로 네. 집권을 했습니다. 네. 예, 딱 한 번 예외가 이제 카터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죠. 있었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초선이기 때문에 재선되기가 아무래도 쉬웠던 게 아닌가. 한 번 된 사람이 그냥 내려가는 건 아쉽다라는 정서가 또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카터 같은 경우는 왜 예외가 되었느냐. 그때 이제 경제 상황이 대단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흐름도 소위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로 꺾이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 경제 형편이 내가 좀 더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제적 실패에 대한 질책 이런 거를 별로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카터하고 트럼프는 또 완전히 극단에 있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카터는 뭔가 하여튼 어떤 공동선을 얘기하고 뭔가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 그리고 어떤 그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런 좋은 마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건 다 허상이고 네. 실질, 돈, 힘 이런 것만이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축 아니겠습니까? 정치에선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좋으면 우리 정치가 갈 길이 막막해지죠. 우리 정치인 출신인 강철이빨 김종대 전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과연 이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 건 사실이에요. 코로나19 사태가. 네. 근데 제 생각에 코로나19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사실 코로나19는 어차피 상관이 없었거든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다소 위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은 됐지만 하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어떤 영웅처럼 터미네이터처럼 연출을 하면서 네. 코로나의 어떤 위기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 또 그런 연출을 한 바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게만 좀 민감한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속보가 들어왔네요. 트럼프가 곧 백악관에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연설했는데 또 연설을 하고 자꾸 연설을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트럼프 뭐 아까도 이겼다고 했는데 지금도 또 이겼다고 하고 나는 이 사전 투표 우편 투표를 아니, 인정할 수가 아까 없고 이겼다고 한 건 좀 약하지 않아요? 나는 이번에 그러면 네. 완전히 이겼고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내가 법적으로 한번 다퉈보겠다 뭐 이런 건가요? 저도 방송 끝나고 집에 갈 때 이 얘기 할 걸 생각이 나거든요. 네. 트럼프도 아까 연설 끝나고 돌아서면서 이 얘기 할 걸. 예, 그것을 하지 못해서 지금 잠이 안 와서 연설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 추측을 무슨 해봅니다. 대통령 선거가 네. 밤에 잠 안 자고 네. 이렇게 미국 지금 새벽이라고 새벽 예. 거의 이제 아침 그냥 동틀 때 밤 되지 않아요? 새면서 막 연설 난타전을 하고 네. 예. 근데 허무하게도 개표를 하던 사람들이 예. 자러 갔다는 소식이 아까 들어왔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 우리는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예. 개표하는 사람들은 자러 가는가? 네. 안타까웠습니다. 자, 많은 언론과 관측가들이 승리를 점쳤던 바이든 한 여론조사는 94%까지 바이든 승리를 네. 점치고 뭐 대다수 언론이 그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초중반에 이렇게 부진한 결과 이거 어떻게 봐야죠? 윤곽이 잡히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게 마스크를 너무 열심히 쓴 게 페인이었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만약에 바이든이 승세를 굳혔다면 역시 조심하는 이미지로 신뢰해줬구나라고 예. 사후에 해석을 하겠지만 마스크를 너무 열심히 쓰고 다닌 반면에 트럼프는 열심히 안 썼거든요. 그것이 혹시 트럼프가 더 건강하다, 더 젊다 이런 이미지를 주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바이든이 더 고령이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또 부각되는 예. 자꾸 그 사건들이 있으면 자꾸 말실수를 하고 네. 자기 손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또 그걸 정정하면서 네. 이 손녀가 아니라 저 손녀라고 또 소개를 하고 네, 뭐 이렇게 네. 자꾸 헷갈리고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선거 나왔는데 상원의원 선거 나왔다고 자꾸 하고 제가 그런 지금 것들이- 방송 진행하면서 네. 그런 실수를 무수히 많이 해요.
네, 그것은 이제 고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네. 뭐 다른 또 이유가 있겠죠. 네. 청취자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한 한번 뭘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코너를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를 찾아라. 김종대 오류를 찾아라. 네. 실수 한 번에 5만 원씩 벌금 내기로 해서 어제 10만 원. 그건 이제 우리들끼리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청취자들이 오류를 찾아내면 네. 버섯 키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버섯을 한번 키워봐라. 네, 네. 물 잘 주고 이렇게. 벌칙 아닌가요? 버섯 네. 키우는 거. 그 상품입니다. 네. 상품. 자, 빨리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그리고 이제 상원 의원 말씀 아까 하셨는데 네. 14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14년의 미국 법칙. 정치에 뭡니까? 주지사, 상원 의원, 부통령 이런 고위 직책에 14년 이상 재직을 했다면 이제 신선도가 떨어져서 예. 유권자들이 외면한다. 유통기한이 지났다. 네, 바이든 같은 경우는 1972년에 이미 우리나라 유신할 때에 상원 의원 초선이었거든요. 엄청 오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부통령 또 이제 오바마 때 했는데 오바마의 그늘도 저는 컸다고 봅니다. 오바마 막 지원 유세하고 돌아다니는데 네. 이게 오바마 선거인지 바이든 선거인지 네. 헷갈리는 그런 것도 컸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짚을 것은 바이든이 보면 이번에 공화당 쪽 당원들의 지지를 좀 받았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중도층 공략 이런 것들은 성공했다고 보여지는데 중간은 공략했지만 아래를 공략했느냐. 네. 미국 정치에 불만이 많은 서민들을 과연 공략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민주당 내 좌파인 샌더스라든지 이쪽보다는 효과가 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우 그게, 중요한 네. 지적이에요. 좌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또 후보의 어떤 매력 포인트 이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서민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의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후보의 카드였느냐. 방금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바이든 후보가 선거 기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말실수한 것밖에 사실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를 굉장히 비판했다. 뭐 이런 정도 외에는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정치로부터 유리됐던 서민들이 이번에 한번 뽑아봐야겠어. 이렇게 좀 몰입이 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나온 여러 여론조사의 공통적인 지적 사항인데 그 바이든 지지자의 약 67%가 바이든이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트럼프가 싫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이든의 존재감이 그다지 안 보이는 여론조사고요. 그다음에 대선의 전체 양상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과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 간의 표대결. 그렇죠. 이런 양상이라고 지금 그래서 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바이든이 기대만큼 선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 네. 누군가를 반대한다. 이것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를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야당들에게도 던지는 좋은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총선에서는 예. 반사이득이 통할 수 있는데 대선 네. 미래를 전망하고 인물을 내세우는 선거에서는 반사이득만으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럼 한국 정치도 상당히 눈여겨볼 점이 그렇죠. 있네요. 우리나라 정치도 어찌 보면은 야당이 좋아서 여당이 좋아서보다도 야당이 싫어서 여당 찍고 네. 여당이 싫어서 야당 찍는 이런 어떤 그 네거티브형 차선형 선택도 상당수 있는 그래서 것 같습니다. 제3당 후보들이 네. 충분히 선전을 하지 못하죠 항상.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트럼프, 바이든 다 연설을 했습니다. 둘 다 느낌이 좋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We feel good about where we are. We really do. I'm here to tell you tonight,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We won states that we weren't expected to win. Florida, we didn't win it. We won it by a lot. And to celebrate something that was so beautiful, so good, frankly, we did win this election. We did win this election. 영어 듣기 평가입니까? 네, 뭐라고 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라고 했느냐? 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 네. 솔직히 우리 이겼다. 우리가 이겼고 프랭클리. 완전히 아름다운 선거이다. 아름다운 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나 바이든 후보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겠죠. 이게 사실은 좀 늦어지겠지만 지켜보자. 지켜봐야 되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상당히 좋으니까는 너무 급하게 다 포기하지 말고 지켜보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바이든 거죠. 얘기는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 워딩만 봐도 사실은 누가 승기를 잡았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예. 자, 왠지 약간 트럼프의 조금 목소리가 더
에너지가 약간 넘친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바이든은 약간 좀 신중해 보이는 그렇죠. 예, 약간 이런 톤입니다. 근데 자신이 있으면 한 번만 연설을 해도 될 텐데 네. 트윗도 올리고 연설도 하고 또 트윗 올리고 또 연설하고. 그 네. 이제 그만큼 박빙이다 이거겠죠. 이겨도 아마 박빙일 것이다. 뭐 자, 이런 거 박빙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눈 터지는 박빙이냐? 현재 선거인단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227명, 트럼프 213명, 불과 14명 차이. 네, 그러면은 경합주는 아직도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경합주가 개표가 늦어요. 하필이면. 예. 그래서 왜 바둑에서 반집을 다툰다. 그게 눈 터지는 개가 바둑이라 그러고 네. 하죠. 네. 바로 이런 경우 아닐까요? 한때 우리 김종배 MC께서 기원에서 사시다시피 하셨답니다. 아 그래요? 네, 앞으로 바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또 같습니다. 한 명의 바둑 팬이 여기 있었군요. 네. 근데 이게 네. 뭐 선거인단을 뭐 확보한 숫자도 중요하지만 남은 이제 경합주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인단이 많이 배정된 경합주에서 이제 이겨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러스트벨트의 네. 뭐 이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뭡니까 미시간 위스콘신 여기에 이제 결과가 주목이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필라델피아의 경우에는 뭐 우편 투표는 뭐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남아서는 박빙의 뭐 이 결과를 가르는 그러한 요소가 될 것이고 트럼프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뭐 혼돈은 예상돼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이 문제는 2부에서 우리가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아주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더 분석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를 따를 수 있을까요? 진짜가 나와요. 화산 폭발 한번 이게 해주세요. 가짜입니까? 어쨌든 오늘 김수민 평론가의 뉴스 살아있네. 살아서 움직이네. 네, 예, 진짜가 따로 생로병사의 나온다고. 생이도 보이네. 후보는 늙었지만 뉴스는 살아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청와대 국감을 준비하셨다고요, 김민하 평론가. 네, 청와대 국감의 비밀은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사실 뭐 그동안 이 청와대 국감에 대해서 야당은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느냐. 예. 다 중요한 사람들은 다 나와라. 지난달 29일에 원래는 예정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청와대 주요 이제 참모들이 못 나온다. 못 각자의 나온다 이유로. 그래도 또 자가격리한 그렇죠. 분도 계시고. 서훈 그래서. 국가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갔다 오고 해서 자가격리 중이다. 뭐 이런 예. 일들이 있어서 예. 이것 때문에 연기가 돼서 오늘 진행이 됐는데 네. 오늘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네.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렇게 3실장이 모두 출석을 했지만 민정수석은 또 관례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뭐 민정수석 실장이 그렇습니다. 아니고 네, 민정수석은 안 나와서 빈수레였다. 네. 예, 빈수레였다. 자, 라임 옵티머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죠? 이게 옵티머스 사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정수석이 안 나와서 이제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의를 하지 못했고 비서실장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지만 비서실장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 제출은 뭐 청와대가 거부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지만 가짜 뉴스고 성실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이 재보선 공천 얘기까지 꺼냈네요. 그렇죠. 이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재보선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공천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게 맞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든 당원이 폐기됐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냐? 후보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답을 하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거든요. 이건 청와대 국감인데 네. 왜 여당에 물어봐야 될 얘기를 청와대한테 물어보냐? 이럴 수가 있느냐? 뭐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도 대통령이 정당 내부 활동이나 결정 또는 선거 관련해서 뭐 입장을 따로 밝힌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으면은 그것은 뭐 일종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이런 것으로 뭐 구설에 오를 만한 일일 수도 있겠죠. 과거에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역시 추미애 윤석열 두 분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일단 노영민 실장이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민망해할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했는데 계속 여론조사에 나온다. 이 얘기를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에게 대통령이 임기 보장을 했다고 하는 게 사실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법사위에 수도 없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간 질문이 하나 나온 게 윤석열 총장이 말한 적절한 메신저란 누구냐? 구체적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네. 양정철이냐 임종석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겠죠. 노영민 실장이.
검찰총장이 예. 인사와 임기 뭐 검찰총장의 임기 관련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자꾸 충돌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노영민 실장은 검찰청은 뭐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며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즉 어느 한쪽을 정리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의 답을 하면서 동시에 추미애 장관 쪽에 좀 무게를 실어준 답변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추미애, 윤석열 뭐 매일 검색어를 거의 상위 랭킹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국정을 통할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한 말씀 하셨죠? 이것은 이제 국회 예결산 특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왔는데 여기 네. 홍준표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거든요. 네. 두 사람이 자꾸 싸우니까 총리가 중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싸움이라고 하면은 둘째가는 것은 서러운 홍준표 부소속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고위공직자면 절제하고 성찰을 해야 되는데 뭐 할 말 다 하고 뭐 그런 게 과연 공직자의 도리겠느냐? 앞으로 논란이 되면 총리로서 역할 마다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총리로서의 역할 마다하지 않겠다. 네, 그런데 내가 그게 한번 역할 하겠다.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검찰총장에 대한 무슨 역할이냐,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역할이냐, 총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어느 영역이냐? 예. 사실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여운이 남는 답변입니다. 근데 어쨌든 헌법에서 내각을 통할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내각을 통할하는 거지 검찰을 통할하는 게 아닙니다. 예, 법무부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사표 수립 반려 문제 이 시간에도 다뤘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어떻게 됐습니까? 홍남기 부총리의 운명 우리 김수민 평론가한테 한번 이따가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네. 제가 다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가 개각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뉴스는 생로병사 중에 네. 속 시원한 얘기가 없어 좀 병들었다. 네, 저도 병이 들고 뉴스도 병이 들고 화병 날 것 같습니다. 뭐가 속 시원히 뭔가 이렇게 땅 뚫리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여당, 정부 여당, 청와대 정부 여당도 속 시원히 대답해줄 만한 그런 마음가짐은 없는 것 같고 네. 야당도 핵심을 막 찌르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질문하려는 그런 준비도 없는 것 같아서 예. 이럴 거면 왜 이렇게 국회 운영이 청와대 국감에 누가 나오는 많은 일을 가지고 예. 왜 그렇게 싸웠는가 이런 네. 의문이 들면서 역시 병든 뉴스였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 그 표창원 전 의원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법사위에서 4년 했는데 네. 4년 내 법사위는 지옥이었다. 예,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네, 2%는 그런 천국입니다. 심정이구나. 네. 김종대의 천국. 네, 곧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네, 자 시간이 3분밖에 없네요. 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 오늘 운영위 국정감사 어떤 개각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개각 얘기를 이제 여당에서 질문을 했는데 노영민 실장이 대통령 인사권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답변이긴 하죠. 하지만 개각설이 각설이처럼 돌아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설이처럼. 네, 왜냐하면 네. 대통령 임기 후반에 접어들었고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고 내년 재보선이 있거든요. 네. 당연히 개각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네. 개각. 네, 그래서 이번 뉴스는 생입니다. 이번은 생입니까? 네. 살아있네. 좋습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과연 교체될까요? 지금 교체가 안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잘 살펴보더라도 예전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과 각을 세우고 싸우고 뭐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서 끝내는 이제 좀 국정에 부담이 되는 그런 측면이 네. 있었다면 이번에는 거의 홍남기 부총리가 온몸으로 화살을 막아내고 있죠. 육탄전. 네, 그런 홍남기 부총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버리고 갈 거냐 했을 때 이번은 다를 거다. 네. 일단은 계속 유임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여기는 경제부총리를 관료 출신에서 찾는 문화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차피 홍남기 부총리가 경질이 되더라도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도 다 관료 출신들입니다. 네. 근데 이왕의 관료 출신 중에 찾아낸 훌륭한 방패 홍남기를 계속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이거 네,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장관들은 누굽니까? 일단은 홍남기 부총리가 만약에 유임한다면 더더욱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동산 문제
있죠. 네. 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정부 출범과 함께 처음부터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장수 장관이기도 해서 교체 가능성이 좀 높게 그렇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재보선 준비를 하려면 내년 1월 7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장관이 준비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추미애 두 장관도 교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박영선, 관측이 추미애 나오고 예, 있습니다. 두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도 장관은 아니지만 네. 예, 분명히 그 출마설이 또 나돌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생각해 보면 김조원 전 민정수석 나갈 때 같이 안 나간 것이 뭔가 좀 의아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그때 있을 원래 것 같아요. 사표 냈어요. 네. 사의 표명했는데 잡았거든요. 남겨놨었죠. 예. 예, 근데 교체가 된다면 또 누가 들어올 거냐 했을 때 우윤근 전 의원이나 김부겸 전 장관 이런 정치인 출신이 들어올 거다 이런 네. 관측이 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차원을 넘어 좀 챙겨봐야 될 대목 없을까요? 짧게. 예, 저는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그럼 민주당은 이렇게 경제부총리하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노출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어떤 인사 추천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같이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는 없을까? 네. 이런 고민이 또 한편 들거든요. 예, 남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좀 고민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짚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